나무는 기업이고 숲은 경제, 정치, 국제 정세입니다. 물론 둘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나무와 숲 둘 중에 하나만 보라고 하면 숲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숲을 어려운 말로 거시경제, 글로벌 매크로라고 하죠. 그러면 왜 숲을 봐야 하냐? 차트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여기 노란색은 GDP 대비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저는 기업의 시대와 정치의 시대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기업의 시대 때는 기업을 보는 게 좋고요. 이 정치의 시대 때는 매크로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990년부터 여기 2008년 전까지는 기업의 시대입니다.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잘 굴러가던 시기입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룰을 만들고 세계화를 하던 시기죠. 이렇게 1등이 확실하면 평화가 지속됩니다. 달러 패권의 전성기죠. 이때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했어요. 정보도 많이 없어서 기업을 잘 고르면 경쟁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때 9.11 테러가 있었죠. 그런데 확실하게 보복하면서 전 세계 1등 국가 미국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값싼 공산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 세계는 이것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하면서도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 시기에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세스 클라만 이런 가치 투자 기반 거장들이 큰 성과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믿었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전 국민이 정부와 연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돈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뿌리면서 돈잔치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양적 완화를 이때 처음 했습니다. QE라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겼어요. 이 시기에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연준, 그들의 전략에 집중한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했겠죠. 그런 거에 집중해서 빅숏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번 마이클 버리 이런 사람들 다 매크로 보고 투자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폭락으로 돈을 벌었던 거장들 많은데요. 가치 투자 베이스이신 분들도 그 주택 시장을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버블이고 터진다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기업에 집중하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다 매크로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JP 모건이 미국 정부의 알선으로 베어 스탠스와 워싱턴 뮤추얼 이런 금융기관들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월가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를 잘 타고 올라간 거죠. 이 JP 모건이 워낙 로비력도 좋고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이제 빵의 시대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죠. 이 기업을 잘 들여다보면서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요. 양적 완화를 했죠. 이렇게. 그리고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도 23년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지금 이란 사태 터졌죠. 그리고 기타 등등 많죠. 쿠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각종 전쟁이 많이 생기고 장기화되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신뢰 하락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말고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AI 혁명과 이제 우주로 확장되는 지정학까지 아주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모두가 투자하고요. 인텔처럼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자본주의인데요. 정부가 연준을 찍어 눌러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가면 양적 완화까지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이 중국이 더 이상 말 잘 듣는 동생이 아닙니다.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군사력, 첨단 기술 수준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 힘을 기반으로 대만을 탐내고 있죠. 근데 그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와 함께 탈달러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근데 뭔가 움직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이전에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었던 시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중국은 완전한 국가 자본주의죠. 우리 박정희 시대 때처럼 국가가 계획경제를 굴리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다른 나라 도와주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트럼프가 그 신호탄이었죠. 앞으로는 국제 정세, 지정학,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을 쳐다보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더 먼저 봐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 뒤에 한 10년, 20년은 계속 정치의 시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공부해 놓으면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제 진짜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아주 실질적인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